예, 이번 시간에는 파트 3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연말정산 개요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연말정산 의무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은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이 연말정산 의무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한 시기 부분입니다. 자, 연말정산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원칙은 월별 납부자나 반기별 납부자 여부 상관없이 2020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0년도 2월분 월급 줄 때 하는 거다라는 건데, 만약에 2월분 월급을 미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2월 말일 날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지급한 걸로 보고 연말정산을 한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무조건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도퇴직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19년도에 중도퇴직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에서 급여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리면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까지 발생한 특별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2월 말 사이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서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19년도 연말정산은 2월 달까지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2월 달에 진행하시면 되고, 20년도에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0년 1월부터 퇴직한 날까지 소득을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39페이지에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정상여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우리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처분된 걸 말합니다. 소득처분된 걸 말하는데, 자,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19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매월 했고, 20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날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급여 관련되는 신고 업무가 모든 게 다 종료가 됩니다. 19년도 관련되는 부분은. 그런데 19년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3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20년 3월 달에. 그래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고, 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여가 인정상여가 되고,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고요. 이러한 인정상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은 추가 지급 근로소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추가 지급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지급할 때, 추가로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귀속 시기를 한번 보면 19년도 법인세 관련해서 세무조정 시에 발생된 인정상여에 대한 귀속 시기는 언제냐? 세무조정 대상 연도, 즉 2019년도 귀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입니다. 20년 3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지급하는 시점, 즉 20년 3월 달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신고 납부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일에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20년 4월 10날까지 다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신고 구분이 있죠. 신고 구분 월별,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 신청이라고 있는 부분에서, 자, 월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월별로,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 소득처분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신고 구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고 구분을 선택하고요. 귀속 연월은, 인정상여에 대한 귀속 연월은, 귀속은 2월 달로, 지급은 3월 달로 합니다. 지급은 법인세 신고일이죠. 법인세 신고일이 속한 월이 되겠고요.
자, 귀속 2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말정산분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분이다. 원래 20년 2월 근로소득, 그러니까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연말정산분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즉 20년 2월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직전 연도 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고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지급명세서는 수정해서 제출을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때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19년도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이미 3월 10날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인정상여라는 부분 때문에 19년도 근로소득이 늘어났죠. 늘어났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자, 이때 다시 제출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인정상여 2020년 3월달 급여 3월 31일 날 지급하는데 20명에 8천만 원의 간이세액 95만 원입니다. 자, 19년도 세무조정, 즉 20년 3월 달에 세무조정을 하는데 상여 처분이 한 명에 대해서 1억 원이 나왔고요. 1억 원으로 인한 추가 소득세가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 속에서 원천징수, 그러니까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정기분 신고서가 되겠는데요. 자, 정기분 신고서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사례에서 2020년 3월달 급여에 대한 거 3월 31일 날 지급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고서를 매월 신고 구분해서 매월로 선택을 했고요. 귀속연월 3월, 귀속 지급 3월로 해서 간이세액 20명에 8천만 원, 95만 원에서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처분과 관련해서는 신고 구분에 매월, 그 다음에 연말 소득처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소득처분으로 표시하고요. 귀속은 20년 2월, 지급은 20년 3월로 표시를 합니다. 20년 2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20년 2월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20년도 직전 연도, 즉 2019년도에 대한 그러니까 연말정산분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년 2월로 표시를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란에다가 한 명 1억 추가세액 3천만 원 해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되죠? 정기분 신고서 지급기준 3월달과 그러니까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지급 연월일 3월달 두 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4월 10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는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다. 수정신고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수정신고에 해당이 되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수정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하고 동일하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천징수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도 반드시 한다. 반기별 납부자는 원래 7월 10날까지 신고하는 건데 7월 10날까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득처분에 대한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소득처분을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만 기재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수정해서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귀속 연월 중에 20년 2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20년도 2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관련 세액에 대한 의미가 하나가 있고 전년도인 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소득과 세액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합산해서 신고할 곳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종된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다가 제출하시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근로자 스스로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취직자의 경우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중도 입사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해서 현 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은 72번 결정세액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145페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은 첫 페이지에 있는 145페이지에 왼쪽 파트에 나와 있죠. 지급명세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 그대로 확인을 하시되 결정세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차감 징수세액의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 있는데 가끔씩 직원들 중에 이 마이너스 나는 금액을 환급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환급 금액은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 회사에 가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끔 관할 세무서나 우리 회사에서 해결해 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와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정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다른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다른 내용들은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46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당시 국내 거주 여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는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 계산하는 부분을 전액 다 포기를 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19%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세율 적용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단일세율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소득세와 관련되는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관련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정상여와 관련되는 부분, 신고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139페이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상여에 의한 부분인데요. 자,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은 자, 우리 주식회사 한라산이 법인 세무조정 시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상여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보시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1억 원 상여로 이렇게 소득 처분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그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있던 세무조정 사항과 소득자료명세로 갑니다. 소득자료명세서에 가면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 인정상여 귀속연도 2019년도죠. 상여에 대한 귀속연도는 세무조정 대상 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고요. 금액 1억 원이고 연말정산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은 그냥 제로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에서 납부를 할 거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신고 소득자 백두산에서 이렇게 법인세 신고할 때 소득자료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정상여로 인해서 우리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을 보면 자, 귀속연도 19년도에 대한 부분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셔갖고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관련되는 직원의 기존 연말정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연말정산 되어 있는 내용을 작업 완료되어 있는 부분들을 작업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F1 작업 완료 부분에 역삼각표 눌러서 완료 취소를 합니다. 완료 취소를 하신 다음에 소득 명세에 가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세액 금액이 나오죠. 96만 9,748원입니다. 자 소득 명세에 가서 그 13-3번 과세 대상 추가라고 해서 인정상여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커스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 부분을 커스를 이동시킨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과세 대상 추가분과 인정상여 추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인정상여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1억 원을.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고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2,928만 원으로 세액이 증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세액을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확인을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139페이지에 그렇게 증가된 세액이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완료하신 다음에 지급명세서를 새로 출력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신고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원천의 작업 연도를 2020년도로 변경을 합니다. 20년도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달 20년 3월달로 해서 정기신고 관련되는 부분 20명에 8천만 원 95만 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귀속 2월 지급 3월로 해서 정기신고분입니다. 정기신고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매월분이 나올 거고요. 연말 소득처분에다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란에다가 한 명 1억 원에 3천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마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감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우리가 전자신고 메뉴에 가서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고 관련되는 부분 지급월 3월입니다. 그죠? 3월이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속연월, 지급연월 기준으로 지급연월이 같은 기준으로 귀속이 다른 부분들을 각각의 별지로 해서 2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자신고하시고 각각 세액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143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살펴봤습니다.